오, 대박. 와, 쩌는데? 헐, 진짜?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잘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달콤하고 화려하고 거창한 무언가의 이면엔 우리가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외면해야 할 씁쓸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은 해수 담수화의 조금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가장 새빨간 지점들은 1년 내내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물론 이 지역들을 보면서 야이 사방 천지가 물인데 왜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구 표면의 70%는 물이고 그 부피만도 13억 입방킬로미터에 달하지만 이 중 무려 97%는 입에도 대기 힘든 짜디짠 바닷물이고 남은 3%도 대부분은 얼어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지구의 물 중 고작 1%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리적 위치 탓에 애초부터 물이 부족한 나라는 당연히 식수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더워지고 바닷물이 증발하면 더 많은 비가 내려 식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야기한 기후 변화는 건조한 곳은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온난화가 불러온 다량의 비구름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국한돼 비를 퍼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의 기후 변화는 물 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널리고 널린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면 게임 끝! 사실 이 방법은 수천 년 전부터 사용돼 왔는데요. 고대 그리스 선원들은 배에서 바닷물을 끓여 이를 식힌 뒤 식수로 사용했고, 고대 로마에서는 진흙 필터를 이용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쓰곤 했죠. 그리고 이는 현대에 이르러 보다 정교해지고 대형화됐을 뿐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닷물을 끓일 때 발생한 증기를 냉각시켜 담수로 만드는 증발식과 큰 압력으로 바닷물을 반투막에 통과시켜 소금을 걸러내 담수로 만드는 역삼투식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해수 담수화 기술의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플랜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게 현재는 16,000여 개로 전 세계 77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은 이 기술의 수출국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나저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해수 담수화 기술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 같지만 지도에서 알 수 있듯 설치된 곳들이 대부분 중동, 유럽, 북미와 같은 소득이 높은 국가에 몰려있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에 설치된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는 담수의 양은 무려 1000억 리터나 됩니다. 특히 국토에 강이 전혀 없는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수와 농업 용수의 대부분을 해수 담수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 세계 담수화 양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있는 전초전으로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하고 있는 170km 길이의 초거대 직선 도시인 더 라인과 같은 미래 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식수 공급을 위해 담수화 플랜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테죠. 물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증가에는 꽤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온실 기체의 발생이죠. 앞서 말한 증발식 해수 담수화는 말 그대로 바닷물을 끓이는 방법으로 방대한 양의 물을 끓이려면 그에 상응한 양의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점 탓에 그래프에서 보듯 2000년대 초부터는 증발식보다 바닷물을 걸러내는 역삼투식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증발식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2배 정도 적을 뿐 삼투압을 넘어서는 압력을 바닷물에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키려면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발생하죠. 지난 201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의 환경정책학자인 알론 탈 교수는 연간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려 2억 3천만 톤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6억 톤, 스페인이 2억 톤, 프랑스와 호주가 약 3억 톤인 것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필요한 곳들이 점차 더 늘어남에 따라 2040년경에는 이 플랜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려 3배나 더 늘어날 전망이죠. 지구 온난화로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이 때문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수는 늘어나는데 이게 다시 온실 기체를 배출시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 중인 솔라돔 프로젝트는 사막 한가운데에 커다란 돔과 그 주변에 거울을 배치하고 바닷물을 끌어와 돔에 저장한 후 거울에 반사돼 모인 빛으로 저장된 바닷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라 탄소 배출이 전혀 없죠. 또 소규모 담수화 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로 담수를 만드는 친환경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는 약 700원으로 1000리터의 담수를 만들 정도로 가성비가 우수합니다. 덕분에 실제로 현재 일부 개발도상국의 마을에서는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생에너지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해수 담수화 기술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농축수죠. 많은 사람들은 해수 담수화하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담수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 고농축된 소금물, 이 농축수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이 그냥 바다에 다시 버려집니다. 예를 들어 역삼투식의 경우 보통 2리터의 바닷물을 반투막에 투과시키면 담수로 변하는 양은 약 50%인 1리터이고 나머지 1리터는 농축수가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시 바다로 방출된다는 얘기죠. 지난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쓴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해수 담수화 시설 중 48%가 농축수를 그냥 바다로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 고염 상태의 농축수는 높은 염도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염도가 높은 물에는 산소가 많이 녹지 못하기 때문에 농축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경우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킬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죠. 실제로 해양 생물들에게 고농도의 농축수를 노출시킨 실험 결과 동식물 플랑크톤이나 해초 같은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생물들의 종 풍부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넙치 같은 어류들의 폐사는 물론 오징어 같은 연체 동물에서는 성장률과 알의 부화율 그리고 먹물 방어 능력 등이 감소된 사례가 관찰됐으며 굴과 바지락 같은 임의 폐류 역시 농축수에 노출된 결과 생존율과 번식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 배출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축수 배출 기준이나 규제가 미미하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 재생에너지 기술로 온실기체 문제를 해결한다 손치더라도 농축수 처리에 관한 기술과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수 담수화 기술은 무작정 환영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과학자들은 다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근처 하수 처리장의 폐수를 농축수에 섞어 염도를 낮춘 후 보다 멀리 방류시키는 간단한 방법을 비롯해 최근에는 농축수에서 리튬, 마그네슘 같은 유용한 광물을 효율적으로 추출해내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농도가 높은 농축수와 담수 사이에 반투막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삼투압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회수 기술도 연구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연구들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보편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수 담수화는 현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실 기체와 농축수 발생 같은 단점이 있다지만 따지고 보면 인류가 개발한 기술 중 단점 없는 기술이 있기나 할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혁신적인 기술이 수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질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있는 단점도 충분히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이를 알고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과 모르고 받아들이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